카카오가 2010년도에 출시됐죠? 2010년도 맞습니다. 네, 12년 만에 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 134개, 해외 계열사 53개에서 187개 계열사로 됐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재산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11년 만에 어마어마한 확장을 한 거죠.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회사가 몇 개냐? 답변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하영재 의원님께서 그 회사의 경영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100인의 CEO 양성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계열사 회사 이름 아십니까? 인원수도 그 회사가 몇 개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열사 이름 아는 건 무리겠죠? 근데 100개의 CEO를 목표로 하는데 그 카카오가 보면 카카오톡의 독점적 서비스를 바탕으로 골목상권까지 가서 카카오 헤어샵, 주차장, 꽃배달, 퀵 서비스 이게 100인의 CEO를 만들기 위한 사업 목표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신규 사업 진출 영역 곳곳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인 마찰이 있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보통 문어발식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문어발식이라는 표현도 아깝고 거미줄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기 좀 한번 보시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이 발표하신 거에 그림만 다르지 보통 이렇게 지배구조를 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카카오의 기업 윤리에 대한 국민적 비판 알고 계십니까? 알아도 대표께는 그게 보고가 안 갔겠죠. 연매출이 6조입니다. 카카오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카카오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도 함께 커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서 플랫폼 기업의 규제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아십니까? 경영에 대한 마인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삼성이나 정말 5, 60년 된 기업보다 더 앞서서 대한민국 재산 1위까지 올라가실 정도면 사회적 책임이 그만큼 커져야 되는 겁니다. 선진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 정책을 하는 이유가 플랫폼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행위와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로 카카오 사업 영역과 규모가 너무 커져서 작은 사고로도 기업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운동으로 치면은요, 체력은 키우지 못하고 체급만 키운 겁니다. 카카오가. 대표이사가 회사의 계열사가 몇 개인지, 계열사 회사가 이름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규모만 키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그 큰 사고가 난 것입니다. 저는 화재와 같은 재난에 기민하게 대응할 역량도 없었고 가벼운 잭 한 방에 무너져서 몸이 휘청거려 결국 KO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증인, 이번에는 배터리로 인한 전기실 셧다운이지만 향후 해킹, 테러 이런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염두에 두셨습니까? 예, 해킹이나 이런 문제는 항상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10여 년 동안 어쨌든 저희 인프라 쪽과 개발 쪽에서 해킹, 서버 이중화나 데이터베이스 이중화나 어떤 장애 복구에 대한 어떤 저는 대응책은 정말 이번에 개인적으로도 쇼크를 받았습니다. 카카오가 그동안에 잠깐의 사고로 인해서 30분, 2시간 이런 거 사고는 봤어도 정말 4천만 명이 이용하는 카카오가 이게 셧다운이 되니까 대한민국이 모두 다 중단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계정과 연동된 로그인 시스템 등으로 카카오톡이 마비되면 카카오 계열사 다 서비스 마비되죠. 그리고 앞서 증인께서 허나 의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국민께 보상한다고 발표한 걸 어떤 걸 했냐 근데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피해 입증 기간이 오래 걸리고 나중에 결국 민사로 가고 여러 가지 보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우선 발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예, 피해 보상은 사실 피해 접수 사례가 좀 완료가 돼야 그 뒤에 좀 그러니까 얘기를 할수 있을 성급하게 것 하신 같습니다. 겁니다. 저는 볼 때는 피해 규모 그리고 피해 대상 그리고 보상은 누구까지인가.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피해 보상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못했습니다. 발표하신 지도 제가 볼 때는 며칠이 지났는데 그것까지 지금 아무런 걸 발표만 해놓고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료 서비스에 여러분 위원들이 그 지적을 했지만 카카오 택시기사한테 7,550원, 대리기사한테 4,260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 매뉴얼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먹통이었는데 1시간에 최저 시급도 안 되는데 카카오가 기계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국노총 전국 연대 노동조합의 대리운전 노조죠. 플랫폼 지부에서 382명의 91.1%가 소득을 올리면서 영업 손실이 평균 17만 8천 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엄청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거 꼼꼼히 챙겨갖고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보상을 한 국민이 신뢰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7,550원, 4,260원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발표한 거죠. 약간 배상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발표를 할 것인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며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 약관상 배상 대상이 아닌 것도 보상을 하시냐고요. 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 언제까지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직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입니다. 곽희정 통부 장관님,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플랫폼 기업의 시장에서의 독점적 위치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행위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 권익 침해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의 규제 정책을 어느 정도 이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이번에 사고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장관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사고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분석 평가 결과를 잘 보고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검토해 주십시오.